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으로 완전 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오늘 구탄 시간입니다. 항상 첫 화면은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한번 듣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 번 보셨다면 빨리 감기를 하셔서 1번 문항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표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1번 문항부터 35문항까지 각자 몇 문항이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를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35문항을 다 풀어보신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과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목적이 어떤 걸까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 모의고사는 자가진단의 목적으로 다가와 주셔야지만 돼요. 35문항을 다 풀어보면서 내가 골고루 모든 파트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를 진단하셔서 부족한 파트는 반드시 보충을 하신 다음에 35문항을 풀어주셔야 조금씩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수가 상승이 됩니다. 그런 거 없이 35문항만 반복적으로 계속 푸시면 맞은 건 맞고 틀린 건 계속 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방지하고자 네, 이렇게 소단원과 문항번호, 문항수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선생님들한테 문제 들어가기 전에 부탁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지금 옆에 펜이랑 노트나 종이 한 장을 두시고요. 물론 강사인 제가 문제를 풀지만 선생님들한테 맞춰보시기에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맞았다면 그 문항은 통과. 대신에 틀린 문항이 있다면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35문항 다 풀고 마지막에 어떻게 분석하셔서 어느 단원으로 넘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번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네, 우리 신체적 특성에서 표준 교재에 이런 말들을 쓰죠. 네,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비가역이다라고 하는 건 가역은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안일비를 썼으니까 막을 수 없는 진행이 맞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세포가 노화된다,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면역 능력의 저하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저하입니다. 증가, 향상, 향상, 향상. 신체적인 특성에서 증가되고 향상된다는 표현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좀 빨리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정답은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입니다. 자, 우리가 생애, 나의 일생에 생각이 나는 곳을 회고 돌아봤을 때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냐? 응어리졌던 감정, 어떤 응어리일까요? 실패와 좌절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담담해짐으로써 뭐를 만족시키냐면 자아통합감. 이 자아통합감도 시험 문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실패와 좌절까지 뛰어넘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설명할 수 있는 통합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회고의 경향이 증가되면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지만 나머지 심리적인 특성이 8개나 있습니다. 보기에 5개가 있고 보기에 없는 3가지도 같이 갖고 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이유는 이런 동일한 똑같은 문제가 국시원에서 출제되는 국가고시에 나냐? 그 장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1번의
답이 되지 않고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번에 문제를 하나 푸시면서 문제 8개를 푸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요렇게 가시는 게 조금 천천히 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향성의 증가다라고 하는 것은 심적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직성의 증가라고 하는 건 경직, 굳었어요. 굳어서 익숙한 건 좋아하는데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도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라 하면 불면증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요. 적대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자, 조심성의 증가라 하면 일의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져서 중립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마음의 안락을 찾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지켜주는, 묵묵히 지켜주는 사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정체감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흔적을 뭔가 남기자가 들어가면 돼요. 남기 없는데요? 왜 남기는 거냐?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네모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조심성이 증가다.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한 번만 자세히 좀 보고 가셔도 다음에 다른 문제를 접하셨을 때 금방 답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자아실현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1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운동의 단체를 조직하면 참여가 되셔야 됩니다. 자, 표준교재에 또 뭐가 있냐면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다 참여의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유엔에서 정한 노인복지 원칙은 몇 가지가 있는 거냐? 자, 보기 5개, 5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독립의 원칙이 답이 된다면 네모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 옆에 가져왔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독립인 거냐부터 우리가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 독립은 경제적 독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겁니까? 일정 소득이 매달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살 안전한 가정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독립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이 맞아 들어간다면. 그럼 소득에 관한 것들은 소득이 보장돼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통해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보장받으시면 되고 할 수 없다면 다른 소득 보장, 우리가 노령연금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노년이 돼서 일과 직장을 가시기 위해선 그냥은 어렵습니다. 재교육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소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안전한 환경과 가정이 있어야 된다가 두 번째에 우리 경제 독립의 뜻이었잖아요. 이렇게 독립의 원칙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독립의 원칙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 하나만 머릿속에 잘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도 답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의 원칙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라는 글자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어떤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호자에 집중하셔서 답을 찾아주시고요. 자아실현의 원칙이라 하면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이 되셔도 가지고 있는 잠재력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과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다. 존엄 글자가 없는데요. 공정 찾아주시면 됩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됩니다. 요 5가지가 노인복지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한다. 맞죠? 네, 우리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대상자 본인, 그쵸? 네, 그 다음에 가족의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네, 동의, 신청자나 이런 분들 동의가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네, 우리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할 수 없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걸 통해서 2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장교양 인정 신청 어디다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장교양 인정 방문 조사는 누가 나오는 걸까요? 공단 직원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1차 판정은 조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이 작성한 인정조사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1차 판정을 줍니다. 그리고 최종 판정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잘못된 단어들이, 용어들이 중간중간 있죠. 그거를 잘 구별하시면 이렇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번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장기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표준교재에 이런 표가 있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해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모니터링이 서비스가 제대로 만족 구간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시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실시의 순서들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1번 순서가 잘못됐지요. 자,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사망이 되셨거나 또는 스스로 종료한다고 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됐을 때 종료가 됩니다. 자, 이용 계약은요, 구두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욕구를 평가하셔서 이 평가지를 바탕으로 네, 제공 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죄송해요. 잠깐, 네, 물 한 잔 마셨어요. 목이 잠기네요.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네, 너울샘은 AI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네, 네, 순간이었습니다. 네, 좀 사람이니까 좀 봐주세요. 자, 6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네,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정서 지원 서비스,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요런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신 기출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전의 문제 같다면 지금 네모 안에 보이시나요? 제가 표준교재 있는 거 다 갖고 왔어요. 세면도구부터 화장실 이용도끼까지 써놓고 이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 신체활동 지원이다. 이렇게 금방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식사 도움의 내용이 어떤 식사 도움을 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거 어떤 걸까요? 뭐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는 거니까 이동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죠. 이 항목들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다시 풀어서 네모에 넣어놓고
네, 이거 뭡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지금 현재 최신에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문제는 이렇게 최신 문제 유형을 좀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도 트렌드가 있어요. 제가 16년 하고 있잖아요. 예전의 문제 트렌드랑 지금 문제 트렌드를 보면요. 와우.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단답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살짝 풀고 꼬고 예, 겹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최신의 문제니까 또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밑에부터 봐야죠. 왜?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정서 지원 서비스가 답이 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말법,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자, 하나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의사소통 도움을 풀어내는 문제가 표준교재 있거든요. 48페이지. 네, 우리 그 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표준교재에 지금 제가 써온 48페이지는 노인장 요양원 표준 서비스 분류표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신체활동 지원의 세면 동보도 쭉쭉쭉 설명, 일상생활 지원도 쭉쭉쭉 설명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금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소통 도움을 풀어버려서 구체적으로 네모안에 넣는다면 이런 거 들어가요. 책을 읽어주고 편지를 대필하고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고 편지나 신문 전달, 콜벨 대처한다면 이거는 표준 서비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정서 지원 서비스 찾아야 된다고요. 왜? 이게 뭔데요? 의사소통 도움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밑에 것도 해볼까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거 나오냐? 특별 시기를 준비합니다. 이런 말 나와요. 식재료 구매 장보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체감과 방음과 전등과 텔레비전 켜고 끄기, 세면대 소독, 일용품 정리정돈, 빨기, 뭐 빨래, 삶기, 널기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시 동행과 일상업무 대행인데 얘는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에요.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가고, 산책. 또 어르신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약을 타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자,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진행할 수 없는 업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얘는 구체적으로 풀어놓지 않았어요. 표에 있는 것만 갖고 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훈련이나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기능의 훈련 서비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제가 문제 유형을 지금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했으니까 조금 복잡하고 혼돈스러우실 수는 있으나 이런 문제 유형이 최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면 표준기재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4번 옹호자입니다. 이거 표준규제 이런 말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표준교재는 이런 말이 써있죠.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줍니다. 얘를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의 예시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거 참, 그쵸? 네. 학대가 의심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편히 들어주면서 그분의 상황을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옹호자 역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정보 전달자라면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또는 보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정보 전달자고요. 맥박이나 호흡이나 혈압과 같은 변화나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라고 하면 관찰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동기 유발자는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도 예시로 많이 내요. 어르신이 직접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어르신이 직접 뭔가 세수를 한다든지 목욕하기를 할 수 있게 이런 걸 설명한다면 그럼 그건 동기유발자가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8번입니다. 시설에서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건의형 글자 딱 보시는 순간에, 뭔가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는, 예, 이런 건의함의 공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침해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 사례와 연관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윤리 강령의 중요 개념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리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설윤리 강령은 항상 이 한 장을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 오래 걸리고요. 선생님들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이 소리를 내셔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이 들려주는 제가 해주는 강의를 귀로 듣는 거와요.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읽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오래 강의했잖아요. 예, 많이 아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안 외울래 안 외워줄 수가 없어요. 그게 비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도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읽어주시는데, 자, 제가 설명만 한번 할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윤리 강령을 각 단계별로 다 모아왔고요. 자, 빨간색은 이 단어를 대표하는 대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뭐냐면 문제 사례입니다. 예, 어떤 게 문제에 출제할지 몰라요. 문제 사례를 넣어서 아까 같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빨간색의 단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의 내용이 뭐였지? 욕구를 파악하라는 얘기구나.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의복, 갖고 집에서 쓰던 의복이나 하고 싶은 머리 모양의 개인 물품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르신 그거 쓰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느낌이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되 요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잘 되면 요것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조금 안 된다면 표준교재 아마 91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셔서 윤리강령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9번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2번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3번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4번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5번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을수록 예,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죠. 사회관계망의 경우에 고립됐을 때, 그러니까 부양자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이란 얘기는 혼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지원해줄 관계망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공경의식 강화니까 아니고요. 부양부담 완화니까 아니고요. 자존감 증진 아닙니다. 예, 예방 확대니까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표준교재 75에서 76페이지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유무를 가지고 학대 발생 요인을 따지고 있고요. 그죠? 건강, 경제, 심리적인 요인에 건강이 나쁠수록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요인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가족 상황에 동거를 했냐, 동거하지 않았냐, 부양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나쁠수록 당연히 관계가 안 좋으면 학대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아까 나왔던 관계망에선 고립이 된다면 또 사회문화적 요인은 노인 차별주의거나 가족주의.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가족주의 태도가 또 노인학대 발생 요인이고요. 공경의식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단절되지 않고 서로 교류가 잘 돼야 되는데 공경의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학대 발생 요인은 올라갑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노인학대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발생 요인도 이제는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노인학대가 잘 생기고 어떤 상황 피해갈 수 있고 이런 걸 곰곰이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서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자, 기관장님이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자, 요양보호 선생님, 네, 어쩔 수 없죠. 1번 문화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자유에 관한 권리, 4번 교육에 관한 권리, 5번 노동에 관한 권리. 정답은 5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권리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권, 하나는 노동 관련 권리, 세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여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예시 문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점심시간이 따로 없대요.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인 거죠. 우리 노동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도 있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또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도 있고 동등한 보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이런 거 다 맞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침해를 받았어요. 자,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합니다. 학력에 따라서 뭐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온다든지 종교가 달라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연령이 너무 많네요. 이런 거 여자라서 남자라서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문화라든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신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두 개부터 X치고 세 개에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11번입니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법률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 자, 2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4번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가 맞습니다. 네. 자, 혹시 요강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아실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8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읽은 것 중에 안 들어가는 데 있죠? 네.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시험은 표준교재에 있나요, 없나요를 구별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고득점이 비법입니다. 표준교재에 있는 거 아닌 보기는 전부 다 답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을 한다면 여기가 어디냐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인 진단은 의료기관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기관에 해당해요. 자,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사례 신고 접수만 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을까요?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 확인의 개입이라든지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이라든지 피해 요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요청한다면 전부 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읽어드렸을까요? 여기 신고 접수 딱 빼고요. 여기 안에다가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이다라고 써놔도 이 문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보다 그 전체적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지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알고 지나가 주시면 또 이렇게 바꾸는 문제도 우리가 맞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12번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관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 산업재해의 근로자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자,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되는 거 맞습니다.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해도 지급에 지장받지 않습니다. 자, 보험급여는 제3자의 양도 압류할 수 없고요. 자, 폐업하셔도 아까 나온 것처럼 지급에 지장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으로 내용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4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5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게 개인정보와 가까운 내용이지요. 네, 비밀이 보장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문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예시를 잘 보셔서 윤리 원칙의 윤리 네, 태도나 이런 내용들도 요걸 만약에 실제 문제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 답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것도 최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2번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3번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한다. 네, 이거 정답이고요. 주관적 안 되죠? 객관적이죠? 의료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죠. 서비스 계약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번 대상자가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두었다. 4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우리 학대 내용 안에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학대 신고 의무자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네, 그래서 신고하였다, 보고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나머지는 네, 오답입니다. 여기 문제풀이는 따로 안 할게요. 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16번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제가 지금 답을 보여주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진 갖다 놓고 이런 거 설명하는 문제도 출제하거든요. 자,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 4번 류마티스 관절염, 5번 수근관 증후군. 자, 정답은 5번 수긍한 증후군입니다. 네, 자, 일단은 두 개는 딱 나갑니다. 왜 나가냐고요? 네,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 안에서 오십견 수업 시간에 안 다뤄요. 네, 요거 아니네. 테니스 엘보는 류마티스 관절염. 네, 류마티스 관절염 다루지 않아요. 요 테니스 엘보는 예, 나오죠? 팔꿈치 통증에서 예, 언급을 하니까.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오실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아마도 연구소 수업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셨을 거예요. 모든 의학의 내용 병명들은 표준계제 나와 있는 것만 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의 문제를 보면 요 팔렌 증후, 자가진단법이죠. 손등을 마트스 1분 정도 밀었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그러면 뭐의 문제인 거냐? 예, 우리가 정답에서 찾았던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자, 요렇게 질병명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또 수근관의 증상을 묻기도 하잖아요.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17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번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했다. 3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4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잘 보시면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하신 분. 네, 5번.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봤다. 자, 잠복결핵일 때 감염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감염 전파력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손은 씻고 대상자 돌보 왔다. 교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표준교재 잠복결핵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은 좀 잘 익혀두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잠복결핵의 설명을 요 문제를 낸 거예요. 자, 표준교재 제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렇게 나오죠?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잠복 결핵 감염입니다. 자, 또 결핵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 있어요. 그거 어떤 거냐면 120페이지에 6번에 이런 거 나와요.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데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 죽습니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관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 호흡기에 가면 폐결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폐결핵에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감염 파트에서 이 잠복결핵이라든지 결핵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손으로가 아니죠. 소매로 해라라고. 수건이나 이런 걸 대고 하면 좋은데 없을 때는 소매를 대고 하는 것이 전파율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 감염된 옷은 찬물로 하시면 안 되죠. 온벌레 죽지 않잖아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고 또 세탁하고 나셔서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예, 그렇죠? 예, 며칠간은 또 3일 이상은 내비두셔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수두 대상자 돌보시면 안 돼요. 수두나 풍신과 같은 어떤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자와는 임산부는 접촉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말 그대로 네, 장염이니까 배변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지 마스크에 호흡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4번도 설명이 잘못됐고요.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이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노인성 질병의라고 할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 자, 1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2번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번 질병의 증상과 예후가 명확하다. 4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5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식장애라든지 심장 수축 이상이라든지 신경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왜 깨지기 쉬운 거냐?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문장 중에서 한 맥락만 빼가지고 문제 만든 거니까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노화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해 의식장애, 심장수축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발생합니다. 표준교재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재발률이 어때요? 빈번하다라는 말을 쓰죠. 여기도 빈번하다면 나오지 않아요.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면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자, 급성 질환이 없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만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예후가 명확하지 않아요. 증상도 명확하지 않아요. 경과와 예후 등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 젊은 사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것이 노인성 질병의 특징입니다. 다음 문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2번 위액 분비 증가, 3번 간의 약물대사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자, 소화기계의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맞죠? 네,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증가되는 거 하나 있어요. 신맛과 쓴맛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또 그거 아닌데요? 이런 표현 외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위액의 분비 감소, 대사 감소, 췌장의 소화효소 감소, 자, 구강 건조증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는 거죠. 치매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갈까요? 자, 20번입니다. 노화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네, 잠깐만 이동할게요. 한쪽 면이 네.
자,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번 콧속 점막의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3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번 기관지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말을 막 풀었었어요. 풀어 쓰기도 하고, 압축해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게 네, 출제자의 의도인 거죠. 능력이고요, 사실. 네,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감소되는 거죠. 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숨쉬기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는 거고요. 콧속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흡입이 쉽지 않아요. 건조해고 빡빡해지니까. 기침반사 어떻게 돼요? 증가가 아니라 저하되죠? 네, 선모운동 저하, 기침반사 저하 이렇게 돼 미세물질 잘 못 걸러내주고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기관지내 분비물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래의 증가로 인해서 감염 발생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열 파트에서 증가되는 표현법을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노화에 따른 변화에 증가되는 표현들을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 읽기 싫은데 그러면 나중에 제 영상 요거 보시고 나가시면 짧은 쇼츠 영상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좀 읽어서 각 파트별로 증가되는 표현들만 모아놨으니까 지금 문제처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걸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증가를 외워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써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증가는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21번입니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3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인으로 안심시킨다. 4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위궤양 대상자죠. 네, 우리가 담배는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있어서 위궤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위궤양 발생 시에는 반드시 금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스테로이드든 비스테로이드든 소염 진통제 안에는 위 점막을 해지게 만드는 헐게 만드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막 보호제를 꼭 함께 복용하셔야 되고 자주 복용하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잠자기 전에 녹차 안 돼요. 이거 검은색 되면 정상 아니잖아요. 보고를 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훈연한 음식, 뭐죠? 예, 우리 암에서도 나왔고, 위암도 일으키는 음식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음식 안에 들어가니까 별로 건강식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2번입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생긴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아침에 쟀냐, 자고 일어나서 바로 쟀냐, 저녁에 쟀냐, 누워서 쟀냐, 앉아서 쟀냐, 서서 쟀냐. 예, 아주 그냥 다양하게 바뀌죠? 네, 측정 시간과 자세뿐만이 아닙니다. 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나가는 내용들을 보자면 음식 섭취 유부, 음주, 통증, 감정, 신체 활동, 정신적인 긴장, 계절. 예, 제가 표준규제 있는 거 다 읽었어요. 여기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튀어나와요. 6g, 염분은 6g이야. 자, 우리가 저지방, 지방이 많은 음식 먹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생긴다. 아니죠. 이거 뭐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 혈압의 관련 요인이 본태성,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고혈압인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이거는 2차성은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90에서 95%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이 틀렸잖아요.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자 다음 문항 갑니다.
23번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2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3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4번 주기적으로 내뇨법을 한다. 5번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죠.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혈전 예방 약물이다 복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이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전 예방 약물을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니까 이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것보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햇빛 속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일광욕하는 거 도움이 되죠. 냉온요법은 나오지 않아요. 여성 호르몬제는 필요하시면 호르몬제는 복용을 치료를 받는다라고 나와요. 중단이라는 설명이 아니고요. 요거 외에도 칼슘 섭취를 하셔야 되고 적당한 체중 유지하셔야 되고 술과 담배는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요 골다공증이 더 심해진다는 표현을 쓰죠. 같이 기억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갈까요? 24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을 금한다. 2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3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4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이렇게 나와요.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의 첫 번째가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호르몬 불균형이었어요. 자, 그거 외에도 비만이 있었죠. 또 뭐가 있냐면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면 전립선 비대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성생활을 금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책에는 없어요. 근데 요 책이 개편되기 앞전 책에 나와요. 성생활을 금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그때 졸선 비대가 더 심해지지 않아요.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지금 졸고 계시면 눈 번쩍 뜨세요. 재밌는 얘기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자가 배출될 때요. 전립선 한 바퀴 돌아서 나옵니다. 전립선 액을 방출시켜 주는 거예요. 전립선 액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고여요. 전립선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성생활은 금하는 게 아니라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1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금 표준교재에 빠져 있어요. 예전 표준교재는 있거든요. 제가 초판 1판부터 강의를 했었으니까 바뀌는 내내 뭐가 있고 없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5번 같은 경우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만 조절하셔야 돼요. 참으시면 안 돼요. 참으시면 염증 나요. 그 정기적으로 빼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맥주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뇨에 효과가 있어요. 술 같은 경우에. 더 소변을 쪽쪽 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항 갑니다. 25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2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4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5번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니까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거 외에도 장기간의 와상 상태가 됐거나 체해 변경이 어렵거나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이죠. 자, 지금처럼 영양 부족이 돼서 체중이 빠졌거나 근육이 줄었거나 피하 지방이 감소되셔도 욕창 발생 잘 됩니다. 또 이제 요실금과 같은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의 자리에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또 자세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피부가 상처가 나서 벗겨진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욕창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6번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3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한다. 4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발이 건조하셔서 균열, 갈라지게 되면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상처가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 맞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발을 관찰하시고 말려주셔라. 습기가 있으면 또 미생물이 자라죠. 양말은 착용하시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고 금연하시고 차갑고 뜨거운 곳에 노출은 구합니다. 이게 당뇨 발관리법이었어요. 그쵸? 혈당주 탄수화물 섭취, 아니요, 탄수화물도 섭취하셔야 돼요. 당뇨병이라고 탄수화물 아예 제한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느 정도 혈당이 탄수화물만큼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혈당지수 GI 표에 따라서 현미밥이라든지 적당량을 섭취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공복 시에 운동하시면 저혈당 되죠. 네, 변비를 예방하려면 고섬유지 시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섭취하셔야 되고요. 격렬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혈당 가실까봐 적정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7번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4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자, 5번 낮에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아,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시간 진압력에 관한 부분들이죠. 네, 이런 것 좀 알려주셔야 돼요. 시간도, 장소도, 날짜도 이런 것들. 자, 1번 같은 경우에 창문을 열어둔다. 밤에 아니 창문을 닫고 커튼 치고 불을 환하게 켜주시는 게 좋고요. 새 친구 적응 못하세요. 이거 비슷해요. 4번처럼 가족 구성원은 자주 방문하도록 하되 새로운 사람이나 관계가 잘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은 제한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혼돈이 오는 거죠. 혼돈. 자아 정체감에 혼돈이 오니까. 자, 5번 같은 경우에 낮에는 커튼을 쳐서 밖을 환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띠띠띠띠가 조금 들어갔어요. 아, 네. 쉽지 않네요. 네. 이제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막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하긴 하는데 가끔 뭔가 좀,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8번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시공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거, 그게 실행증이죠? 네,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실행증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표준교재의 190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도 설명합니다. 감각 기능은 정상인데 대상인지 장애가 나타난다. 뭘까요? 실인증, 기획, 구성, 배열, 요약 같은 데 어려움이 있어요. 뭘까요? 실행 기능. 예, 말을 하고 싶은데 딱 말이 안 나가요. 언어장애, 실어증. 네, 요런 용어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바꿀 수 있어요. 요 2번 문항 딱 빼고 아까처럼 감각 기능은 정상인데 대상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실인증이 있다. 그럼 그것도 정답입니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자, 치매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알츠하이머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 근래에 최근에 단기 기억이 감퇴되고 장기 기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죠. 치매는 정상 노화가 아닙니다. 질병이죠. 그럼 정상적인 노화 현상은 뭘까요? 건망증입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29번입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번 전신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번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5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방광염이니까 염증이 있어요. 그걸 소변으로 빨리빨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시나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또는 권장해야 되는 질병 여기에서 뽑아낸 거예요.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30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3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네, 4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증가되시죠? 네, 그쵸?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되시죠? 수축력이 감소되죠? 반응에 대한 자극도, 네,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되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31번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노인이 되시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의존 성향이 강해져요. 견디는 게 아니라 의존 성향. 자, 1번, 2번, 4번은 요 문장 하나로 다 통합이 됩니다. 흡수가 느립니다. 떨어집니다. 네. 위산이 덜 나오니까, 그쵸? 위산이 저하되셔서 대사는 약물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는 거죠. 대사가 됐다는 얘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느리니까 효과도 늦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에 배설이 떨어집니다. 네, 배설. 그래서 배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문장이 다 요 문장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흡수 느리고 대사 느리고 배설 느리고. 자, 다음 문항이요. 32번입니다. 요양보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4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고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그때그때. 네, 잠금 설치가 된 곳에 보관해 주셔야 돼요. 열람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자,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비스 활동 중심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자, 다음 문항 갈까요? 3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번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번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3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4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5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네, 5번입니다. 큰일 납니다. 차 숨겨놓고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빨리빨리 보고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들이 대상자 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거나 업무를 잘못 수행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이런 또 원초적인 문제를 안 내요, 요즘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변화 있는 내용이 맞나? 이게 지금 새로운 정보가 맞나? 이게 지금 추가 변경의 내용이 맞나? 이거 사고가 맞나? 또는 사고 날 뻔한 내용이 맞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장을 다 풀어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원리의 원초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시되 이 모든 보기가 여기와 맞아 들어가는지도 한 번씩 맞춰 주셔야지만 돼요. 네, 어르신 업무와 관련된 정보여야만 됩니다. 나머지 그런 정보 아닌 것들은 사실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준도 명확하셔야 되겠죠. 이게 보고할 만한 이야기인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건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34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번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번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4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명보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에 가장 기본이 있어요. 몇 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 있냐면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1번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작성하셔야지만 돼요. 자발적 의사로. 네. 가족 대리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도 의사가 대리 안 되는 거예요.
어, 요양보호사 대리 안 돼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시면 딱 4번이 답이 보이세요. 사전인명 의료 요양서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외에도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제를 접해하시면서 사전인명 의료 요양서도 보는 것이 좋지만, 의료 요양서를 썼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치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구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효력 발생이 되는 게 작성에서 끝나는 건가요? 등록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면 500페이지 빨리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주시는 게 이런 문제와 다른 유형의 사전설명 의향서도 다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35번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2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3번, 고인의 물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괜찮아질 거라는 표현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표현이죠. 예.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물품은 모아서 목록만 작성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가셔야 되고, 장례식이나 장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족을 돕는, 임종시 가족을 돕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네, 오늘 35문항까지 다 풀으셨고요. 자, 옆에 메모지에 틀린 문항수 한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그거 분석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틀린 문항의 번호를 잘 보세요. 어디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셔야 됩니다. 네, 내가 몇 번대에서 많이 틀렸는지를 네, 체크를 하셔서 옆에 번호를 보시고 내가 6, 7번이 틀렸다. 그럼 빨리 적어주세요. 요양보 업무 파트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나 18번부터 27번이 많이 틀렸구나. 그러면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이장, 의학장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린 번호들을 점검하셔서 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셔서 표준교재로 돌아가셔서 그 문항들을 한번 찾아서 다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것이 번거롭다고 하면, 자, 다음 화면이요. 네, 혼자 공부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원 강의가 1강부터 6강까지 있어요. 지금 6강이 다른 화면에 있어서 5강까지만 갖고 왔지만 1, 2, 3, 4, 5 여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뭐냐면 1강이 대상자 이해 파트예요. 2강이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3강은 업무 이런 식으로 6강을 이론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만약에 나는 1, 2번이 많이 틀렸다. 그럼 대상자 이해 파트죠. 요 1강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예, 봐주시면 17분밖에 안 돼요. 영상들이 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좀 짧거든요.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돌려보시기를 하시고 다음 모의고사에 예, 이론을 또 풀어보신다면 진짜 오답률이 많이 줄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론 강의, 실기 강의를 따로따로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예, 요런 방법을 쓰고 싶어서. 자, 모의고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이론 80개 토탈은 자가 진단. 그러면 이 단원은 부족함 채워주기. 네.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고 단원이 부족하면 예, 그 단원에 가서 이 단원 강의로 부족함을 채워놓으시고 또 채운 상태에서 모의고사 가서 또 진단하시고 또 부족하면 단원 채워주시고 또 진단하러 모의고사 가시고 이런 식으로 양자를 좀 조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 정말 점수 향상이 금방 되실 거거든요. 안 되시면 댓글 남기세요. 다른 방법 안내할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예,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신, 끝까지 공부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너른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 합격까지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실기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공부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토닥토닥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하면 점수 올라간다. 예,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